자, 근데 2개 남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세워야 되는 것은 원에서 필요한 식을 세워야 되는 것은 다 배우셨어요. 그러면 직선 때도 마찬가지인데 도형의 마지막인데 이제 어떤 상황일 거냐, 그 상황을 우리가 잘 문제풀이의 방법에 써먹어야 될 텐데, 자, 원 밖의 한 점과 원위의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최대 최소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잘 들으셔야 돼. 어떤 건지. 그래서 도형과 도형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우리 최대 최소 시리즈들이 있었잖아. 좌표평면부터. 그냥 뜬금없이 최대값 최소값 구해라. 그러면 항상 우리가 2차 함수적인 접근이 제일 우선순위라고 했죠. 근데 도형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최대이고 최소일까를 우리가 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 상황을 구하러 들어가야 돼. 거기서 대표적인 게 점과 원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점과 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예요. 원이 너무 작나? 여러 개 그리려고 원을 너무 소심하게 그렸나? 자,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은 없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여기에 있는 점과 원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 그러면 대략 상상의 선을 그어버리면 이 정도, P에서 요 정도, 여기까지가 최소가 될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럼 과연 거기가 누굴 거냐 이거지. 과연 거기가 어딜까? 어딜까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일 거란 말이지. 이 선생님이 이제 막대기를 쓴 이유가 있는데 지금 어디를 지나는 선이 되겠어요? 자, 원의 중심을 지나는 그 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중심을 지나는 선. 자, 그러면 P에서 그 중심을 지나는 뭐 중심을 옮기는 것 따위는 별게 아니니까 중심을 지나는 원을 그리면 우리가 예상했던 그 점이 여기 있을 거라는 거야. 왜 저기 있을까요? 왜? 자, 점과 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는 어디 있다 그랬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로 우리가 쓰는 건 수선의 발 자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쓴다 그랬지. 그럼 여기가 중심이야. 그럼 중심에서 요 점, 여기에서 접선을 그리면 뭐가 만들어지겠어? 이렇게 접선을 그리면 수직이 되죠. 그러면 이 중심에서 그 원까지의 거리는 항상 일정할 건데 이 점에서 과연 제일 가까운 접선이 누굴 거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제일 가까운 접선이 여기일까? 여기라는 거지. 그 가까운 접선이. 여기가 수직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수직의 의미를 우리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이유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고요. 그 중심을 지나는 외부의 한 점에서 중심을 지나는 그 직선 위에 원과의 교점이 최소 거리의 지점이 되는 거예요. 상황을 꼭 이해해 놔야 돼. 그러면 여기 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점의 좌표를 구해서 구할 거냐? 아니다. 우리는 외부의 한 점을 줄 거고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거니까 그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이 구해질 거야. 이렇게 풀겠다는 거야. 누굴 기준으로? 외부의 한 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 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은 누구겠어요? 요 점이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이 되는 거예요. 점 P에서. 그러면 역시 거리를 기준으로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해주면 최대 거리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자, 정리하면 거리 빼기 R, 거리 더하기 R,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 거리가 누구라고요? 거리가 외부의 한 점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응용한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응용을 하면 자, 원과 직선 위의 한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가 얼마고 최소가 얼마냐. 이게 이제 응용된 상황이 되는 거야. 이번에는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에서 직선의 거리를 구한다. 그러면 이게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럼 최소 거리가 어디겠어? 역시 여기 제일 튀어나온 데가 최소 거리겠죠. 그럼 걔도 역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 그 최소 거리는 중심을 지나는 중심을 지나는 직선. 중심을 지나는 직선에서 직선에 이르는 그 거리를 기준으로 이 거리를 기준으로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최소 거리가 나오고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거리가 나오겠다. 방식은 같은 건데 이때의 거리는 뭡니까?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써서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기억나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여기서는 루트 x2 마이너스 x1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제곱. 점과 점 사이의 거리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냐? 요게 가장 기본이 되는 원과 점, 원과 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상황인 겁니다. 상황을 기억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문제로 돌아와 봅시다. 자, 점 P 위의 점. 자, 그러면 표준형을 만들어야 돼요. x제곱 더하기 4x y제곱 빼기 8y 마이너스 10 4 16 20. 자, 그러면 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2,4가 되고요. 반지름은 루트 10인 거죠. 자, 그러면 거리는 얼마입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x차 제곱 88에 64 4 68. 이거 식이 좀 희한한데? 68이면 4 곱하기 17. 자, 2루트 17이 돼요. 여기 혹시 틀린 거 있나 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최소 거리는 최소 값은 2루트 17 마이너스 루트 10. 최대는 2루트 17 플러스 루트 10이 되고요. 자, 둘을 곱하래요. 자, 그럼 합차.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68 마이너스 10. 정답은 58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인 상황과 최소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어요. 원밖에 한 점에서의 최대 최소. 이해 되겠어요? 자, 직선까지 거리를 좀 보여드렸는데 연습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이제 다른 상황도 더 있어요. 원과 원이 남았는데 문제에서 풀자. 자, 원이 있고요. 원위의 점이 있고요. OA의 길이의 최대 최소를 방금 그 상황 같은 거 맞죠? 거리 더하기 반지름, 거리 빼기 반지름. 최대값, 최소값. 거리는 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 똑같으니까 패스. 자, 원 밖의 점과 원위의 점에 대한 최소값이 3이다. 최소값은 누구에서? 거리에서 반지름을 뭐 했다? 뺐다. 그게 3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상황만 이해하면 도형은 그 상황에 대한 걸 이해하면 풀이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이렇게.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아직 못 본 영화입니다. 뭐라고? 잘했어. 자, 이게 또 어려워요. 발전 예제 10번. 아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최고 난이도 X축, Y축 접하는 원에서의 최고 난이도를 봤고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제목이 또 발전 예지죠. 요거 자체가 내년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 정도까지 선생님이 정리하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만 풀고 끝낼게요. 얘가 제목이 부제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이 발전 10번이. 아폴로니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 어느 시대 사람이니? 아폴로니우스. 그리스? 어쨌든 역사가 무지하게 약해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러니까 이름을 딴 거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처음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뭔 상황이냐면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에서의 점 P라고 하는 거는 좌표평면 위의 점입니다. 두 점에서 거리 비율이 일정한 원이 있어요. 두 점에서 거리 비율이 일정한 원. 그게 지금 이 제목을 붙인 녀석의 정체예요. 자, 그러면 P가 나타내는 도형이 뭐냐? P가 누군데? 몰라. 좌표평면 위의 점이야.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AP 대 BP는 2대 1이에요. 나왔으니까 자, 요런 식은 비율의 선분의 길이니까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한번 봤던 그 식이죠. 내분점 같은 데에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올 거니까 양변을 제곱.
그러면 여기 4bp 제곱 x차 제곱 플러스 y차 제곱 그다음 a하고 p 거리의 제곱 x차 제곱 y차 제곱. 자, 지금 식 쓴 거 이해되겠습니까? 못 쓴 건지 여기까지가 핵심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P라고 하는 도형 좌표평면 위의 점이 되겠구나. 막 좌표평면 어딘가에 있는 점이니까 그 XY 관계식을 써라. 여기 A, B라고 써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도형은 X하고 Y를 이용해서 나타내죠. X좌표, Y좌표 관계식이니까 XY라고 나타낸 거예요. 도형의 방정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X, Y라고 놓고 AP, BP A하고의 거리, B하고의 거리 그걸 그냥 이 식에서 그대로 쓴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 되겠어? 아니, 따라오겠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냐 없냐요 이 게임은. 지금은 일단 힘이 그냥 이걸 식을 유도하고 그냥 끝낼 거예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자, 남은 건 그냥 정리하는 게 남은 거. 자, 3으로 나눠서 넘기고 반의 제곱. 자, 이렇게 해서 3,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루트 2인 원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도형의 넓이는요. 파이 r 제곱 원이니까 8파입니다. 이게 최종적 결론이에요. 반지름을 찾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 A점, B점 이런 점을 정점이라고 부르는 정점.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 점으로부터 움직이지 않는 두 점으로부터 P가 나타낸다. 막 움직이는 얘가 이제 동점이에요. 움직여. 막 좌표평면이 막 아무데나 움직여. 그래서 두 고정된 점으로부터 거리 비율이 일정한 도형. 그게 원이야 라고 하는 결론이 지금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제를 달아드린 이유야. 지금은 그냥 요 식대로만 그냥 선생님이 떠들게요. 식대로 그냥 말 그대로 저 식을 그대로 쓰는 걸 여러분들이 익히는 게 좌표평면의 한 점을 이렇게 쓰는구나. x, y 그거 그냥 대입해서 푸는구나. 이 정도를 지금 연습하셔도 괜찮은 단계입니다. 자, 두 점 AB에 대하여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은 30을 만족시키는 P. 자, 이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방금 전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나타내려면 P좌표를 x, y라고 놓고 그대로 넣자. 자, 그러면 PA제곱, X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다음 BP제곱, 자, X차 제곱 플러스 Y차 제곱은 30, 그냥 이걸 풀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점 P의 좌표를 가지고 대입한다.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x, y에 관한 관계식을 만들라는 소린 거고, 그러면 x좌표, y좌표를 놓고 식에 대입한다. 그럼 얘 정리하면 뭐 나올까요? 얘도 원 나오겠죠. x제곱, y제곱, 2씩 계수 같으니까 2로 나누면 도형이 나옵니다. 자, AB에 대하여 AP 대 BP가 1대 3인 도형. 마찬가지로 점 P를 x, y 내항이고 외항이고 3AP는 BP 양변 제곱해서 9AP제곱은 BP제곱. 자, AP제곱 x-2의 제곱 더하기 y제곱 BP제곱 x-10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해서 대입해주고 정리를 하면 원이 나온다. 야, 171번까지 나오네. 이런. 이거 좀 쉽게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어려운 게 나와버렸어요.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 이러면 복습할 시간을 못 드리는데. 연습 문제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네. 자, 171번. 요거 하나에다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171번이 실력업급 문항이 지금 확인 체크에 들어왔어요. 요거는 방금 이야기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어떤 도형일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다 해야 삼각형 넓이가 추적이 되거든. 요거는 지금은 넘어갈게요. 지금 하기엔 좀 어려우니까 요거 스킵. 근데 까먹으면 안 되니까 다음에 꼭 해주세요. 171번은 요건 좀 나중에 해야 돼요. 연습 문제 보이면 거기서 같이 해줄까 하는데 일단 지금은 요걸 연습하고 나서 나중에 얘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제목으로 선생님이 정리해 드릴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